고발 사주 의혹도 짙어지고 있는데 의혹이요. 김웅 의원의 녹취록 일부가 복원이 되면서 무수히 많은 논란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김웅 의원이 녹취록에서 썼다는 그 표현 우리,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라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대검에 얘기해 놓겠다.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불과 3개월 전 사표를 낸 김웅 의원. 우리와 대검은 당신들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윤석열 총장님,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고백하시고 후보 사퇴하시고 수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당에서는 지금 김웅 의원의 녹취록에 우리는 검찰, 즉 검찰은 윤석열 후보 아니냐라고 공세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추미애 두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헌정 파악의 국기 문란의 몸통, 사실이라면 즉각 후보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김웅이 말한 우리가 누군지 밝히고 직속상관 윤석열과 관련성을 추궁해야 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수처가 복원했다는 통화 내용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고발장 보내줄 테니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대검에 접수시켜라.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수사 안 하냐고 항의하라.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내가 얘기해놓겠다. 나는 빼고 가야 한다. 검찰색 빼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신대 기자 출신 김수윤 교수님 나왔습니다. 김웅 의원이 쓰는 여기서의 우리는 누굽니까? 참 우리라는 말을 사실 한국어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뭐 예.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첫 번째로 김웅 의원이 혼자는 아니라는 것이고 함께 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뭐 검찰인지 아니면 당 내부의 사람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각자가 편하고 좋은 방식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이걸 정치화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도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을 가장 수사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라는 말은 사실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뭐뭐 했었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자도 대충 이 우리라는 말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어쨌든 당시에는 당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거는 당 쪽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성은 씨가 속하지 않은 집단. 그래서 검찰의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어허. 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깊이 개입해서 실제로 어떤 사주가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뭔가 김웅 의원이 함께 이러한 고발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었던 누군가가 있었고 그것은 아무래도 뭐 검찰이라든가 법 쪽에서 자기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야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 이게 윤 후보와 연관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조성은 씨에게 그런 요청을 했으나 조성은 씨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지금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 다만 어떤 경로로 지금 시점에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지는 중간 단계 것들이 야당 인사의 것이 노출되는 것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웅 의원 통화 녹음파일 나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조성은 씨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아니 그건 뭐 자기들의 얘기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의 법사위원들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힘 법사위원 입장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 없고 고발사주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거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확대되자 국민들 관심 돌리려는 것 같으나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네. 김웅 의원은 우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김웅 의원이 알 것 아닙니까? 자꾸 기억이 안 난다라고 회피하려 하시지 말고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녹취록의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게 20년 전, 50년 전 일도 아닌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본인만 빠져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내가 왜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줬는지, 그리고 왜 대검에 가서 여당 국회의원을 고발하라라고 김웅 의원이 지시했는지, 김웅 의원이 쓴 우리라는 표현이 누군지, 국민의힘인지, 김웅 의원 관계자인지, 대검인지, 손준성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김웅 의원은 왜 안 밝힙니까? 책임 있게.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김웅 의원이 정말 자기 당을 사랑한다면 해야 될 게 바로 진실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될 것이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김웅 의원도 그렇고 왜 우리가 헷갈리냐 하면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을 때 2020년 2월까지 검찰에 있었어요. 법무원 연수영 교수가 있었고 황운하 의원도 결국에는 경찰 인재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달 사이에 커넥션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말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사실은 김웅 의원한테도 부담스러운 거고 그때 진짜 검찰에 있을 때 일이 시작됐는지 당에 가서 일이 시작됐는지도 본인도 헷갈릴 지경으로 정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어차피 그 파일이 녹취나 그 파일이 포렌식 형태로 드러났다면 본인 스스로가 기억을 더듬어서 정확하게 자기가 한 역할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당을 살리는 그런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 가지 의문은 지금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연관돼 있다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몸통 아니냐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준성 검사가 구체적으로 보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확인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서 지시했는지 여부는 또 규명해야 할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웅 의원이 왜 나서서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부인과 윤석열 후보 처가 쪽 사람들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나서서 방어를 하고 여당 의원을 고발합니까? 그게 참 의문인 거고 사실 지금 여당 쪽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이유가 없다. 김웅 의원이 만약에 윤석열 그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되었던 지금 추미애 의원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것도 그거죠.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이 고발장이 접수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주한 거다. 그 피해자가 누구로 적시되어 있냐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분명히 사주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밝히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야 될 이유도 별로 없었고 그걸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김웅 의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김웅 의원이 직접 나서서 사실 밝혀야 되고 이렇게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녹취 문장까지 다 나온 이 마당에 결국은 김웅 의원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의 축은 궁금한 건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과 꽤 여러 번 깊게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의혹 보도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고 공수처도 박지원 국정원장,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보 사주가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통화한 적은 없으신지요?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한 번 점심 때인가 오셨는데 정말 황당하다는 거 열심히 싸우라 하고 막 그냥 그러고 끝나셨죠. 전화가 왔어요? 아니면 보셨어요? 전화 오셨죠. 그게 한 9월 중순 말 아무튼 뭐 그 한참 이상한 소리를 막 이상한 보도 허위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뭐냐 이거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화이팅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그냥 끊으셨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힘내라 전혀요. 화이팅이다. 네, 화이팅이다. 그것도 그냥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김병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얼마 전에도 화이팅하라라는 메시지를 냈다는 건데. 네,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국정원 개혁을 외쳤던 게 문재인 정부고 그렇게 국정원장이 자리에 올랐던 게 박지원 원장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 구단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정치 행위에 개입할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컸기 때문에 임명 당시부터 야당의 반대가 컸죠. 조성은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시점들이 있었고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만났던 일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거짓말에 나섰던 예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성은 씨 주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아주 나쁜 형식의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사건의 진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공수처가 신속하게 박지원 원장 입건했다면 여기에 형평성에 맞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일은 없는지 신속한 수사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